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토네이도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게 넓은 곳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요, 저 먼 들판 저 끝에서 뭡니까? 막 이런 회오리 바람, 트위스터라고도 하죠. 토네이도라는 말이 트위스터하고 같아요. 영화에도 보면 트위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토네이도에 대한 헬렌 헌트가 주연했던 영화죠. 토네이도에 대한 영화예요. 이 토네이도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집도 그냥 외국에는 이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순식간에 집도 날아갑니다. 막 차도 막 트럭 같은 것도 SUV 차량 같은 것도 붕 그냥 올라가 버리고. 저는 우리가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이런 토네이도라는 표현을 좀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집도 자동차도 날려버리는 그런 토네이도. 참 토네이도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생기죠. 그리고 토네이도가 이런 것이 확 불어 제끼면 그가 누구인지 관계없습니다. 집이든지 자전거든지 자동차든지 그 사람이 선생님이든지 그 사람이 무슨 백화점 점원이든지 훌륭한 정치인이든지 관계없죠. 토네이도는 그냥 무차별로 날려버립니다. 토네이도에 휩쓸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날아갑니다. 토네이도에 휩쓸려 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토네이도에 휩쓸린 피해자가 돼, victim.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네이도에 휩쓸린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래, 그 사람이 주부래, 그 사람이 선생님이래, 이런 아무 관계 없어. 피해자. 토네이도에 휩쓸려 버린 피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커다란 넘어짐이라고 하는 어려움, 고통, 슬픔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힘든 사람인 거죠.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누구냐는 이때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다 환자복을 입죠. 환자복을 다 입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서로 간 환자복 입은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데 관심 없죠. 저 사람은 환자입니다. 어디가 아플까? 뭐 때문에 아플까? 이런 거를 중점으로 보지. 저 사람이 누굴까? Who is he?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인생관은 무엇일까? 이런 데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만약에 내가 지금 치과에 갔다. 치과에 공포의 치과의 진료대에 딱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작업 도구가 그냥 내 입속으로 탁 들어오면서 드르르 막 지금 내 안에서 불냄새가 나고 막 그냥 뭐가 부서져가 가루가 나고 하는데 이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덮치게 되면 우리는 모두 그가 누구든지 간에 고통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힘의 영향 속에 있는 토네이도에 휩싸여 버린 고통을 지금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을 겪다가 혹 쓰러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고통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그냥 힘든 사람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그냥 아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내가 어떻게 살던 사람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던 사람인가, 이건 잠시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고통의 그런 이제 고비를 이렇게 우리가 넘겼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얘기를 하죠. 내가 큰 위기 고비를 넘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제 큰 고비를 넘겨서 나 자신을 추스리기 시작했죠. 내 몸의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이제 이전의 나의 삶의 궤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서서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잠시 잃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게 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틈이 사실 없습니다. 오로지 그 고통,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견뎌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에서 결국 이걸 이겨내고 일어설까?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까?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틈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회복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긴 시간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과에서 드르륵 가다가 다시 나오면 이제 잠시 가격을 지불을 하고 그때까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마치 우리가 뺑글뺑글 돌다가 일어난 것처럼 아직도 막 비몽사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치과의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내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내가 나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회복하죠. 그런데 고통이 크면 안 그러는 수가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치과를 나왔는데도 나온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직도 치과에서 붕붕 돌던 그것에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아직도,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이 아직도 내 삶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고통의 여파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그냥 아주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는 그 상처로 인해 아픈 중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행했던 실패나 내가 겪고 있는 그 좌절의 통증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애써서 생각하고 애써서 나를 챙기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로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리학 용어 중에 recency ef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recency effect, 그 최신 효과, 최신 혹은 뭐 신근성 효과 이런 말을 쓰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recent 하면 최근이죠. 사람의 마음은 최근의 것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최근 일어났던 일에 내 마음이 대부분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좋은 친구, 우리가 생사를 같이 나눈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최근에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떼먹고 그 친구가 나한테 뒤통수를 치는 일이 생겼다면 옛날에 생사를 나누고 뭐 목숨을 구해준 전후 이런 생각 없는 거죠. 최근에 그 친구가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했다. 그 생각으로 그 친구에 대한 모든 판단이나 생각은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형제가 너무나 우리가 자라날 때 부모님 은혜를 잊고 형제지간에 정말 깊은 사랑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좋지 않은 일 몇 가지가 생기면 그 가까운 식구라 하더라도 등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죠. 뭡니까? 신근성 효과. 바로 최신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최근의 것에 영향을 받는.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는 나쁘고 나한테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 나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좋은 사건이 이렇게 있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 효과, 신근성 효과라는 것 때문에 고통이 사실 트위스터가 우리를 다가오고 트위스터가 우리를 휩쓸어 버리면 우리는 그것에 모든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했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내가 어떤 생각과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건 이런 것들이 약화가 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요, 일부러 물론 너무 힘들 때 말고 우리가 이제 회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일부러라도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나의 아이덴티티, 이 나의 그 정체성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가, 이 나의 모습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내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죠. 고통도 우리를 기억상실증 사람처럼 나를 만들어버리는, 좀비처럼 만들어버리는, 고통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지속이 되고 또 오랫동안 이어지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힘든 과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제를 우리가 겪어내는 가운데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명제를 자주 되새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성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시점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그런 최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고통이 나를 휘감고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를 자꾸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자주 나아갈 때,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내 생각과 사고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소중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꾸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하면 과거 지향적인 마음보다는 미래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미래의 나를 초점을 두게 만들죠.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원래의 나의 모습, 가치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희망을 많이 품고 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 다시 돌아가서 항상 이 모습을 점검하고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았던 시절 나의 모습, 우리가 옛날 그 청춘의 모습, 아름다웠던 모습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옛날에 오염되지 않았던 아름다운 모습, 내가 원래 나의 모습, 아직 청초했던 모습, 이런 거 생각하면 나에게 좋습니다. 또 내가 그 아름다웠던 나의 시절, 아주 잘 되었던 나의 시절,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노인들 중에 장수하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수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았던, 자기가 아주 그 아름다웠던, 또 자기가 그 아주 꽃 같았던 자기들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늘 재밌게 생각하고 늘 그때를 이렇게 잊지 않는 노인이 오히려 장수한다고 합니다. 좋은 기억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정체에 대한 좋았던 모습, 이것을 잊지 않는 노인은 늘 그의 머리가, 그의 뇌가 건강하고 프레쉬함을 느끼고, 그렇죠? 또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항상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채봉의 생각하는 동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난하면서 닭장에다가 독수리알을 갖다 넣었어요. 얘기니까. 예. 인디안의 우화라고 그래요. 그 독수리알을 가져다가 닭장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 암탉이 이제 뭐 같이 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병아들이 삐약삐약 나오고 독수리도 나왔어요. 독수리 새끼 나온 거예요. 그 생김새가 좀 다르겠죠. 더 크고 울퉁불퉁하고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병아리들이나 주변 닭들한테 자꾸 놀림을 받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냐? 그러니까 이제 이 독수리 새끼인데 자기는 병아리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그런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꾸 자라다 보니까 또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자꾸 더 크게 생기려고 해요. 독수리가 되려면 날개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 자꾸 날개가 생기니까 독수리 이제 이 새끼가 남들한테 욕 먹을까봐 또 놀림 받을까봐 자꾸 자기 부리로 겨드랑이에서 돋아나는 자기 날개를 자꾸 쪼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다행히 쪼아 먹으니까 이제 생기는 날개가 자꾸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다소간에 이상하게는 생겼으나 그래도 닭무리들하고 어울린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닭으로서, 병아리로서 삶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거죠. 안정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안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좀 지났는데 마당 위로 휙 하면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가요. 마당에 그냥 독수리 그림자가 확 졌겠죠. 그러니 닭들이 기겁을 하고 막 피합니다. 독수리가 저만큼 날아가니까 다들 이제 숨었다가 나왔어요. 그 이제 이 독수리 새끼가 물어봅니다.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옆에 좀 연륜 있는 닭이 얘기합니다. 저게 독수리라는 거야. 새 중에 가장 힘세고 멋있는 존재지.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높은 새야.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존재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독수리, 닭장에 살던 독수리 새끼는 죽을 때까지 닭으로서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정채봉님의 생각하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뭡니까?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도, 내가 지금 치과 진료대 위에 누워 있어도 내가 독수리라는 걸 잊지 않고 살지요. 그런데 간혹 큰 고통이 우리를 토네이도로서 휩싸버리면 내 정체성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아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꼭 독수리 정도 그렇게 위대한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Who am I?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구상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관점으로 두고
제일 소중한 것으로 두고 내가 사는 사람인가? 나에 대한 생각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최신 효과로 우리를 확 휩싸아서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려 한다면 의도적으로요, 하루에도 한 번씩,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가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지금 방향 짓고 사는 사람인가? 나의 존재, 나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항상 일부러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전의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이전의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위인들의 삶을 보면요, 뭐 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인들, 옛 성현들, 또 훌륭한 삶을 족적을 남겼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위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고비들을 많이 넘기죠. 그리고 힘들었던, 죽을 수도 있었던 또는 아주 엄청난 큰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되지요. 위인들이라고 안 겪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겪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더 잘 겪어내서 위인들이 된 것이죠. 위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 바로 위인이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위인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똑같이 우리가 겪으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결코 그 힘든 최근의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그 고통의 그 회오리 바람에 나의 정체성을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빼앗기진 않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위인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지금까지의 정체성, 나의 살아온 모습을 긍정적으로 재검토도 하게 되죠. 이건 위인들은 그만큼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내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이 어려운 순간에 내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내 부족한 부분들,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부분에서 조금 더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위인들은 정체성이 더 발전되게 되죠.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위인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그들의 흔적과 그들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견뎌내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야 돼. 그래서 먼 훗날 정말 내가 나의 그 예전에 큰 고통을 돌이켜볼 때 내가 그때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그때 결국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오히려 위인들처럼 더 나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해가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던 때였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좋은 일들도 힘든 가운데서 생겨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질 때 When I fail, 우리가 넘어질 때 힘들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혹시 내가 누구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수정되고 발전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도 있는 소중한 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 되면 항상 나 자신은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고요. 나 자신의 시야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도 업그레이드도 될 수 있는 역설적으로 소중한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언급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독수리 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수리임을 잊어버리고 평생을 닭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겪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꺼내어서 자꾸 돌아볼 수 있다면 힘든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요. 또 고통도 더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때로는 위인들이 먼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려웠던 여건을 더 좋은 정체성으로 내가 더 많이 생각하게 돼서 이후 나의 삶에 더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때때로 고통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